영구정지가 됐는데 그 정지되기 전에 매출이 쿠팡 5천이었어요. 월 5천이 그냥 영구정지되면서 날아간 거죠. 이익을 많이 가져가고 있었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생각보다 훨씬 뒤통수를 맞은 느낌이네요. 그냥 제가 좀 당한 거를 좀 얘기는 하고 싶어서 네, 하고서 또 이 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한 번씩 진짜 정말 치고 싶을 때가 있었는데 네, 안녕하세요, 안누입니다. 오늘은 온라인 쇼핑을 조금 새롭게 하시는 분이 있어서 그분을 만나뵈려고 그분이 대전에 와주셨어요. 이분은 자동빵도 운영을 하고 계신데 닉네임은 영영이라는 닉네임을 쓰고 계시고 이분이 되게 재밌는 스토리가 많이 있어서 좀 형사 고소로까지 이어져서 600만 원 벌금을 맞았었고 계정이 영구정지가 됐는데 이분을 모시고 오늘 이분의 노하우라든지 재밌는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오시는 이분은 스펙이 좀 좋으세요. 공무원 7급 출신에. 근데 웃긴 게 공무원 시험도 한 번에 붙으셨대요. 공무원 7급을 그만두고 과감하게 셀러 일에 전업으로 돌아서신 대표님이신데 머리도 되게 좋으세요. 멘사라고 해서 IQ 좋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데가 멘사잖아요. 거기 출신에 그 다음에 남들이 안 하는 플레이로 하면서 지금 이 대표님이 파시는 제품은 마진이 한 60% 70% 나오는 그런 제품들을 판매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이 분한테 제가 노하우를 많이 얻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약간 육아맘 쪽에 약간 스타예요. 육아예요? 네, 육아맘이셔서 아기 키우시면서 이 일을 하시기 때문에 육아맘이신 분들도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분이 하시는 플레이를 잘 들으셔서 이분이 하는 대로 좀 따라 하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어묵을 하나 드셔야 된다고 해서 어묵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묵 좋아하시나 봐요. 아, 배고프면 말을 못 한대요. 지금 떨려 죽겠대요. 그리고 네, 저희 걸어오시네요. 와, 화장도 오늘 이쁘게 하셨는데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 드시러 가시죠. 말 잘해야 되니까. 건배 한번 할까요? 건배. 짠. 네, 긴장 좀 푸시고요. 네. 오늘은 서울에서 마티즈 택시 두 번째 손님이 내려오셨어요. 이분은 망했는데 이상해요. 잘 살아나요. 그게 또 이분의 능력인 것 같고, 원체 이분이 잘하시는 거는 상품을 잘 발굴을 하셔서, 그리고 또 아까 잠깐 물어봤을 때 망했던 상품이 올리자마자 또 판매가 된다는 거 보니까 이분처럼 상품 보는 눈이 많이 좋아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서울에서 내려오신 육아맘 스타 영영이님을 모시고 마티즈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떠세요? 마티즈 타시니까? 생각보다는 덜 떨립니다. 아, 덜 떨리죠? 오뎅을 먹어서 그래요. 네, 배를 채워야 되고. 첫 출연을 제 채널에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영영님 채널에 초대해 주시면 저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초대해 주실 건가요? 초대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부르지 말아주세요, 근데. 근데 제가 네, 네. 왜 그 많은 채널 중에서 네, 네. 안느님 채널을 나오기로 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하죠. 그러니까 제 주변에 진짜 유튜브를 하시는 대표님들이 정말 많은데, 제가 알기로는 또 필자생님이 몇만 구독자신데 또 나와달라고 먼저 오퍼도 보냈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거부를 하시고 제 채널에 나와주신 걸 저 되게 궁금하긴 했어요. 근데 정말 별거 없어요. 일단 안느님의 이 컨셉이 마음에 들었어요. 이 마티즈 투어 컨셉이요. 촬영을 이렇게 카메라를 일단 들고 찾아오는 게 아닌 편안한 분위기에서 얘기를 할 수 있고. 그쵸. 우선 어떻게 해서 이 지옥 같은 시장까지 들어오게 됐는지, 남들은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갔던 직장을 본인이 발로 차고 나왔잖아요. 남들이 봤을 때는 진짜 그 정도 급수면은 들어가고 싶어도 쉽게 못 들어가잖아요, 원래. 일단 저는 서울시 공무원을 하다가 올해 6월에 이제 퇴사를 했고, 근데 그 7급으로 퇴사를 했지만 7급으로 들어간 건 아니었고 9급으로 들어갔다가 승진을 하고 7급으로 퇴사를 했습니다. 근데 좀 많이 안 맞았어요. 유독 폐쇄적인 조직이기도 하고, 저는 좀 뭔가를 항상 배우고 좋아하는 그런 성격이다 보니까 제가 열심히 해도 보상이 안 되는 그런 체제가 좀 안 맞았던 것 같고, 항상 퇴사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육아휴직을 하면서 제대로 하는 게 있으면 이제 이 조직에 안 돌아오는 방법으로 좀 해보자, 그런 식으로 찾다가 하게 된 게 셀러로 이어지게 됐죠. 와, 대단하시네요. 남들은 정말 공무원 되고 싶어서
인생을 갈아 넣고 공부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도 갈아놓고 공부는 했습니다. 근데 한 번만에 붙지 않으셨나요? 아, 그런 얘기는. 한 번만에? 재수 없어요. 그래서 조금 약간 재수가 없는데 제가 아시는 분은 경찰 공무원을 경찰 공무원은 체력 시험이 있어요. 아니요 필기를 10년 했다니까요. 필기를 10년 하고서 그러면 다른 길을 찾아보시는 네. 게 육아휴직 들어갈 때 만상몸으로 이제 육아휴직으로 들어갔었었고 그때 이제 스마트 스토어 위탁 판매를 처음 시작을 했었었고 왜 하신 거예요? 그때 제가 생각을 많이 해봤었어요. 네. 제가 특별히 잘하는 건 없지만 제가 앞으로 이제 아기를 낳고 할 수 있는 건 어떤 게 있을까? 퇴사까지 이어지는 건 어떤 일이 있을까? 아기가 뱃속에 있는데 퇴사를 생각을 했다고요? 저는 처음부터 육아휴직을 들어갈 때부터 다시는 이 조직에 들어오지 말자. 이 육아휴직을 잘 활용하자라는 생각을 엄청 강하게 했었어요. 오히려 반대일 건데 왜냐면은 안정적으로는 키울 수는 있잖아요 애를. 근데 와 그만두신다는 생각을 근데 아기가 제가 있는데도 원하는 하셨다. 이제 아기가 아플 때 네. 내가 옆에 있을 수 있고 아기가 집에 왔을 때 내가 집에 있을 수 있고 그런 일을 찾고 싶었고 그런 그런 걸 찾다가 좀 맞다고 생각한 게 온라인 셀러였고 네,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 위탁 판매를 처음 시작을 했었어요. 그럼 온라인 셀러를 처음 하실 때 누군가의 영향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뭐 대부분의 대표님들은 뭐 신사임당님의 영향을 받았다든지 맞아요. 저도 누구의 영향이 있었. 그러면 영영 대표님도 신사임당 대표님의 영향을 받고 이 일을 시작하시게 된 거네요. 신사임당님 그 온라인 교육을 듣고 시작하자마자 한 개 상품이 운 좋게 터져갖고 델롬 대리였네요. 어떻게 뭐 파는 거마다 터져요? 혹시 올리자마자 터졌던 상품 공개해 줄 수 있나요? 공개해드릴 수 있습니다. 유아 스쿠터 제품이었어요. 딱 올리자마자 잘 팔리기 시작해서 그 제품으로 이제 월 매출 1,000, 2,000을 이제 벌기 시작을 했었었죠. 상품을 올리자마자? 올리자마자. 와, 그러면 그 유아 스쿠터를 팔기 위해서 온라인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뭐부터 할지 모르잖아요. 대표님은 그러면 그거를 팔아야겠다 결정을 하고 들어간 거예요? 아니면 올리다 보니까 그게 터진 거예요? 결정을 하고 들어갔었어요. 남들하고는 조금 틀리네요, 확실히. 조금 틀렸던 이유는 제가 그 전부터 원래 블로그를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그 해외여행 블로그를 운영을 하고 있었었고 방문자 수가 좀 많아갖고 하루에 1,000명 정도 들어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건이나 그런 협찬 제안이 많이 왔었어요. 네네. 그렇게 제안이 왔었었고 또 제가 그런 협찬이나 그런 제안을 올려본 경험이 있잖아요. 네. 제가 그런 블로그 글도 써보고 이제 블로그로 협찬이 들어오니까 인스타도 좀 해보자 해서 인스타로도 협찬을 좀 받아봤고 그러면서 판매자들이 어떻게 판매를 하고 싶어 하는지 어떤 식으로 제품을 알리려고 하는지 그런 걸 좀 어렴풋이 이제 배웠던 거죠. 와, 그러면은 1편에 나왔던 승승장군 대표님하고 2편에 나온 영영 대표님하고 어느 정도 약간 비슷한 맥락은 있어요. 1편에는 유튜브로 성공을 한 거고 2편에는 블로그와 인스타 이걸 가지고서 성공을 하신 거네요. 어떻게 보면. 성공이라기보다는 인스타로 이제 사람들한테 제품을 주고 네. 제 제품을 무료로 준 다음에 이걸 좀 홍보를 해달라, 글을 올려달라 이런 식으로 제안을 했었어요. 상품을 팔아보지도 않았던 사람이 블로그에다가 그 스쿠터가 그래도 몇만 원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거를 주면서 글을 써놨다 제안을 할 수 있는 배짱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배짱은 좀 있는 편인 것 같아요. 제가 약간 또라이인 줄 알았는데 정말 또라이시군요. 대단하십니다. 근데 영영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초보였지만 고수가 하는 플레이를 처음부터 접목을 시키신 거네요. 지금 생각하면 그럴 수 있는데 그때는 정말 단지 제가 블로그랑 인스타를 해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네, 진짜 저는 그래서 사람들한테도 얘기 많이 하는 게 뭐라도 하나 해보는 거에 그 경험값은 정말 엄청나다. 그게 결국 다 쌓이고 쌓여서 셀러에도 이어지고 또 다른 걸로도 이어지고 하니까 자기 일상을 올리시는 분들이 또 많잖아요. 그럼 그런 부분들도 자연스럽게 셀러의 길을 들어오시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어려운 질문이네요. 근데 저는 인스타 엄마들이 진짜 열심히 하거든요. 근데 저도 그 아기를 처음에 낳기 전부터 이제 인스타를 저도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그때 보면서 이렇게 엄마들이 뭘 좋아하는지 어렴풋이 계속 봤던 것들이 지금 저 소싱하는 데도 엄청 도움이 됐고 인스타를 그냥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결국 경험은 다 쌓이고 쌓여서 그게 또 소싱하는 데 도움이 되실 수도 있고 아무튼 제가 잘 하시는 줄 알고 있었어요. 생각보다
훨씬 뒤통수를 맞은 느낌이네요. 승승장구님이 제일 첫 번째 게스트셨잖아요. 나온 걸 봤는데 엔트님 욕을 엄청 하시는 거예요. 언제 욕을 하고 싶어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명존세 너무 마음에 들어서 명칠이 팍! 이거 명절세라고 하잖아. 그래서 나도 엔트 욕 좀 해야지. 너무 강한 게 많아. 우리 그러면은 앤트님 욕을 먼저 하고, 하고서 또 이 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존세로 욕하려고 나온 것까지는 아니고 그냥 제가 좀 당한 거를 좀 얘기는 하고 싶었어요. 제가 최근에 셀러 일을 하면서 이제 좀 타격을 받을 일들이 좀 두 가지가 있었는데 좀 많이 타격을 받았죠. 하나는 내용 증명을 받은 게 좀 형사 고소로까지 이어져서 600만 원 벌금을 맞았었고, 또 하나는 이제 쿠팡 저희 영구 정지가 됐는데 그 정지되기 전에 매출이 쿠팡 5천이었어요. 월 5천이 그냥 영구 정지되면서 날아간 거죠. 쿠팡 매출이 5천만 원이었는데 마지막 매출이 날아가기 전에 직전에 그 월 매출이 5천이었는데 그게 영구 정지됨으로 인해서 그냥 날아가고 0이 돼버린 거죠. 쿠팡이 날아간 건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날아간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그 제가 작년부터 이제 제대로 사입 판매를 시작하면서 쿠팡도 작년 이제 3월부터 시작을 했었었는데 그때쯤 몰렸던 상품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상표권이 좀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지적재산권 침해가 됐다고 이제 그 부분을 소명하라고, 소명하거나 삭제를 해라 이렇게 쿠팡에서 메일이 왔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쿠팡 그 소명 기한이 이틀이잖아요. 이틀 안에 소명을 안 하면 영구 계정 정지가 될 거다 이렇게 안내가 되어 있었었는데 그거를 제가 제대로 못 보고 지나쳤던 거예요. 그리고 이틀 뒤에 이제 영구 정지가 됐죠. 쿠팡은 소명 자료가 이틀 안에 안 오면 영구 정지로 될 수도 있다. 계정 정지도 있고 영구 계정 정지도 정지도 있는데 될 수도 저는 있고, 영구 정지였고, 제가 그거를 못 봤던 이유는 그 당시에 그 벌금 문제가 있었어갖고 벌금 약식 명령을 받고 나서 600만 원이 나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 하고 있어서 이제 좀 멘탈이 많이 날아가 있던 상태였고, 또 그때가 저희 아기 그 생일 주간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딱 마침 1박 2일 호캉스를 딱 갔다 왔었는데 그 전날에 이제 메일이 들어왔었고, 호캉스를 딱 다녀와서 다시 열었더니 영구 정지됐다고 메일이 이제 와 있었던 거예요. 진짜 정말 볼 수가 없는 시점에 그 상황이 하필이면 그런 게 다 이루어진 거네요. 그러니까 진짜 운도 안 좋고, 제가 원래 메일을, 제가 공무원이었잖아요. 그래서 메일을 항상 보는 습관이 있어서 저는 메일을 정말 열심히 보거든요. 딱 멘탈이 나가 있을 때 또 아기를 챙기느라고 딱 그러던 주에 그 연락이 와서 놓쳤으니까 제 자신한테도 너무 화가 나고 쿠팡한테도 너무 화가 나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막 너무 막 답답했던 거죠. 그래서 앤트님이 쿠팡을 잘 아시니까 앤트님한테 제일 먼저 연락을 했죠. 그때부터 이제 네가 뭐 망할만 했으니까 망했지, 넌 이제 앞으로 망했구나, 이제 네 인생 끝이다, 뭐 이제 이런 말 계속 들으면서 지금 2달째 쿠팡한테도 당하고 앤트님한테도 당하고. 그렇게 해줬을 때 멘탈적으로 좀 강해진 부분이 있지 않으신가요? 사실은 저한테 그렇게 말을 해주신 분이 한 분 더 있어요. 누구죠? 안느님이라고 있는데. 저도 그랬군요. 그럴 수도 있죠. 그때 위로해주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안느님하고 엔트님이 정신 차려라. 네가 지금 울고 있을 때냐, 이러고 있을 때냐. 그러면 너 망한다. 이제 앞으로 넌 더 망할 날만 있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현실적으로 또 도움이 많이 됐죠. 저도 솔직히 되게 힘들 뻔했어요. 근데 그 영영 대표님하고 얘기했던 그런 얘기들도 내가 굳이 이것 때문에 힘들어할 필요는 없지 않겠냐,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보자. 저 때문에 힘이 난다고. 그럼요. 망한 거 보고서 얘도 망했는데 설마 망해봤자 얘처럼 밖에 더 되겠냐, 이 생각을 좀 하긴 했었죠. 제가 아주 많은 분께 도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준 엔트 대표님하고 안느 대표님한테 감사 인사 한번 하시죠. 감사 인사? 네네. 멘탈을 잡아주셔서 감사합니다라든지. 그런 게 사실은 되게 고맙고, 그렇게 제가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이렇게 연락 주시면서 이렇게 욕해 주시고 그런 것도 사실은 되게 고맙죠. 왜 그렇게 해드리냐면, 분명히 위로해줄 사람들은 세상에 널렸거든요. 근데 위로를 받다 보면 내가 정말 잘못됐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내가 정말 잘못돼서 사람들이 나한테 이렇게 위로를 하나? 그렇게 계속 위로만 받다 보면 내 자신도 많이 주눅이 들 거란 말이에요. 오히려 위로가 힘이 되는 분들도 있지만 위로를 받아서 주눅이 드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서, 그래서 저희는 남들이 안 하는 컨셉으로 영영 대표님한테 각인을 심어주자.
본인들이 욕을 해서 내가 준우 들 거라고 생각 안 하나 봐. 아, 그래요? 욕을 엄청 해. 아, 그렇구나. 아, 그래서 주눅을 들면 앞으로 더 해드릴게요. 근데 사실은 멘탈 잡는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네네. 진짜 제가 멘탈이 나가 있을 때가 아니고 쿠팡이 그렇게 영구정지가 됐으면 이제 다른 계정을 빨리 만들어서 이렇게 매칭도 걸고 이렇게 물건 가져오고 그 매출을 그대로 잡는 작업을 했었어야 됐는데 그렇죠. 제가 망연자실하고 그냥 속상해만 하고 울고 이러다가 지금 한 달 넘게 지나가 버린 거죠, 시간이.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0부터 정말 제대로 다시 하는 단계여서 사실은 시기를 놓친 거예요, 그 시기를. 2달을 눈물하고 바꾼 거예요. 울어서 해결된 게 없잖아요. 울어서 해결되는 거 없고 그러고 있었는데 이렇게 두 분이서 계속 저를 이렇게 끌어올려 주신 거죠, 어떻게 보면. 나가 떨어지지 말라고. 왜냐면은 그렇게 망해서 떠나가면 경쟁 상대 하나 없어지는 거고 좋긴 하지만 그래도 이 좋은 시장에 왜 이 일을 시작했는지 저는 사연을 알잖아요. 정말로 애기한테 잘해주고 싶어서 그래서 한 사연을 알기 때문에 더 잘 참아보라고 힘내라고 뭐 표현을 그렇게 해드린 거고 그것 때문에 기분이 나쁘셨다고 해도 사과는 안 할게요. 잘한 거니까. 잘했다고 생각하니까. 고마운 마음이 훨씬 크고 도움도 많이 받았고. 앞으로는 조금 더 언어 순화를 좀 해드릴까요? 아니요, 근데 지금처럼 편하게 해주시면 저도 편하게 할 수 있으니까. 네네. 그리고 또 앤트니 안느님은 또 사실은 많은 분들이 만나고 싶어 하시는 분이잖아요. 아, 그래요? 또 먼저 이렇게 손을 내밀어 주시니까 저는 되게 감사하죠. 아, 좋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엔트 욕을 해야 되는데 이거 좋게 끝나면 안 되는데. 그죠? 아, 그래서 이 얘기는 하면 안 돼. 해도 돼요? 해도 돼요. 나는 힘든데 계속 장난치고 이러니까 진짜 한 번씩 진짜 정말 치고 싶을 때가 있었는데 명치를 치고 싶을 때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쿠팡이 5천만 원씩 매출이 나오는 데가 망했잖아요. 그래서 이 2달을 눈물을 흘리고. 근데 제가 알기론 다른 방식으로 돈을 또 버신 걸 알고 있거든요. 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업자 만들어가지고 뭐 이렇게 하고 했었을 텐데 우리 대표님은 그걸 안 하셨지만 그래도 다른 방식으로 또 돈을 번 방식이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오픈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뭐 오픈 못할 건 없고 네. 일단 제 매출에서 쿠팡 매출의 비율이 많이 높았죠. 네네. 높으니까 타격은 컸지만 그래도 제가 쿠팡에서도 약간 좀 다른 사람들하고 차별화됐던 게 저는 광고를 안 하잖아요. 네네. 광고를 안 돌리다 보니까 그 제가 생각했던 마진을 거의 그대로 가져가는 구조? 네네. 네, 그래서 쿠팡에서도 그냥 안정적으로 40%에서 60%는 이렇게 가져갔었던 것 같아요. 네네네. 물건 구매 네. 가격이랑 제가 이렇게 판매 가격에서 뭐 인건비 빼고 세금 빼고 다 저는 정말 보수적으로 계산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쿠팡에서 이렇게 순이익을 많이 가져가고 있었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작년에 이제 사입을 제대로 시작을 했다고 했잖아요. 했는데 좀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작년에 12월에 처음으로 이렇게 매출을 7천을 찍었었어요. 12월에요? 와. 처음이긴 했었었고 또 그 이후로 다시 반토막이 나긴 했었었는데 그때도 쿠팡의 비율이 높았거든요. 근데 쿠팡이 정산은 안 돼. 정산은 늦게 돼. 그리고 나는 이만큼 물건이 팔리면 물건을 3-4배는 사놔야 돼. 그러다 보니까 통장에는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쿠팡에서만 판매하는 방법으로만 하다가는 돈을 못 벌다가 끝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좀 되게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엄청 고민을 많이 했어요. 좀 내가 차별화된 방법이 필요하다. 그래서 어떤 게 있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다가 제가 하게 된 방법은 사입은 하되 사입 들어온 물건은 제가 KC 인증을 받아서 저 혼자만 판매를 하고 화장품 책임 판매업을 등록해서 저 혼자만 판매를 하고 또 OEM 제작을 해서 저 혼자만 판매를 하고 이렇게 저 혼자 판매하는 제품을 계속 늘려나간 거죠. 와, 확실히 머리가 좋으시네요. 남들은 정말 진짜 남들이 파는 거 훔쳐 팔아 저거 갖고 와서 내가 좀 더 싸게 팔아볼까 이런 생각들을 제일 많이들 하시는데 대표님은 그런 생각 자체를 안 하고 제가 그런 걸 싫어하는 편인 것 같아요. 남 거 뺏고 막 남이랑 이렇게 얼굴 붉히고 이런 걸 되게 싫어하는 성격이기도 하고 좀 정정당당하게 그냥 저는 저만의 제품을 계속 만들고 싶다는 대신 다른 사람이 들어올 수 없게. 왜냐면 사입 제품은 제가 선 진입을 하는 편이거든요. 선 진입이라는 게 조금만 더 풀어서 좀 얘기를 해서 선 진입이 뭐냐? 예를 들면 그 엔트님이나 안느님 같은 경우는 기존에 사람들이 잘 팔고 있는 거를 들어가셔서 1등을 먹으시잖아요. 그쵸, 그게 좀 편하니까. 네. 근데 저는 그것도 대단한 게 저는 잘 팔고 있는 상품에 제가 들어가서 1등을 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잘 안 파는 제품으로 제가 먼저 선진입을 하는 편이에요. 아, 그러면은 인스타나 이런 걸 오래 하셨으니까 새롭게 올라오는 제품들을 좀 눈여겨보면서 이게 좀 먹히겠다 싶으면 이걸 가져와서 선진입을 먼저 하신다. 그런 것도 있고 사람들이 많이 쓰는 제품이라도 그 제품을 비슷하지만 아직 판매는 되지 않고 있는 거, 그런 것들을 좀 찾아서 많이 올리는 편이고, 그렇게 올려도 결국 많이 팔리면 금방 판매자들이 따라 붙는 거예요. 그렇죠. 금방 따라붙죠. 지금도 제가 쿠팡에서 그 영구정지 하고 상품 이제 다 내려갔는데, 내려가기 전에 이제 정말 하루에 막 200개씩 판매되던 게 있었거든요. 그걸 이제 제가 선진입해서 잘 팔고 있던 제품이었었는데 그걸 이제 다른 판매자들이 그걸 다 먹고 있죠. 이런 식으로 제가 잘 팔면 금방 판매자들이 따라 붙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제품을 소싱을 하든. 쿠팡은 좀 더 심하죠, 그게. 그래서 저만 판매할 수 있는 제품, 오래오래 판매할 수 있는 제품을 좀 찾고 싶었고, 그렇게 찾다가 이런 방법들까지 찾게 된 거죠. 그쪽으로 그러면은 대표님 어느 정도 가닥을 잡으시고 판매를 해나가실 거네요. 근데 이게 처음부터 뭐 생각했던 방법은 아니고, 제가 처음부터 아까 유화 스커터를 판매했다 했잖아요. 그렇죠, 유화 그러니까 저는 유화 제품으로 시작을 한 거예요. 유화 제품을 하다 보니까 이제 남의 제품을 굳이 내가 팔 필요가 없다. 내가 직접 KC 인증을 받아서 팔자. 그래서 KC 인증을 자연스럽게 받게 됐던 거고, 또 어린이 KC 인증을 받았으니까 방법이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화학 KC 인증을 받고 있고, 또 화장품 같은 경우도 제가 원래 판매하던 상품이 그 제품이 잘 팔렸는데 원래는 화장품이 아니었어요. 근데 화장품이 되면서 그걸 수입해온 거를 다 폐기를 한 번 했었거든요. 피부에 바르는 걸 거 아니에요? 피부랑 관련이 된 건데 그게 처음에는 화장품에 안 들어갔던 거거든요. 아, 얼굴에 바르는 것도 화장품이 아닌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얼굴만 바르는 게 화장품이 아니야. 화장품의 범위가 넓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제품을 다 폐기를 했죠. 폐기를 했는데 아까워. 잘 팔리던 거거든. 그리고 오히려 내가 이거를 화장품으로 해서 가지고 오면 나만 판매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또 방법을 찾았죠. 그래서 화장품 책임 판매업을 등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방법을 알아보고 저만 이제 갖고 오는 상품이 된 거죠. 그럼 그 화장품 책임 판매업을 등록을 하신 거예요? 등록했고 저만 수입해서 들어오는 제품들이 있죠. 그러면은 그거는 마진이 많이 남겠네요? 마진이 막 많이 남진 않는데 제가 지난달에 이제 11월에 이제 쿠팡이 갔는데도 살아남을 수 있던 방법이 그렇게 저만 판매하는 제품들이 있다 보니까 대량 주문 수요가 많은 거예요. 대량 주문, 단체 주문 그런 수요가 많아서 한 번 들어오면 뭐 주문이 800개, 1000개씩 들어오니까 오히려 쿠팡이 망한 게 어떻게 보면 더 도움이 될 수도 있네요. 근데 그런 부분이 있긴 있어요. 쿠팡이 망하지 않았으면 저 유튜브 지금 안 찍고 있거든요. 그렇죠. 유튜브도 안 찍었을 테고 조금 더 내가 더 팔로를 바꿔봐야 되겠다는 생각도 안 하셨을 수도 있고. 지금 제일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플랫폼의 갑질이 결국에는 분명히 올 거라고 보거든요. 쿠팡은 지금도 갑질이 심하죠. 지금 없던 반품비도 생기고. 제일 갑질은 그거야. 소명을 이틀 안에 하래. 그렇죠. 뭐 못했다고 계정을 날려버려. 저도 이번에 진짜 갑질 아닙니까? 겨울 상품을 준비를 했잖아요. 제가 그 겨울 상품 한참 올라갈 때 하루에 90개까지도 팔았거든요. 딱 90개 판 다음날 판매 정지를 당했어요. 아니, 제품이 실밥이 좀 엉켜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아니 거기에 좀 실밥이 있다는 걸 가지고서 후기가 아니고 고객센터에 민원을 넣나 봐요. 그게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판매 정지를 시켜버려요. 나는 물건 이빠에 넣어놨지. 쿠팡 인기도 잡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지. 인기도 다 잡아놨거든요. 인기도 다 잡아놨는데 그렇게 돼버리니까 순식간에 나락에 가는 거죠. 그 되게 웃긴 게 전날 밤 11시에 제가 누워서 핸드폰 보다가 뭐가 왔어요. 쿠팡에서. 내일 아침에 뭘 하면 되겠지 생각을 하고 안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메일을 봤는데 정지를 시켜놨네. 근데 저한테 감사해야 되는 거 알죠? 왜요? 저 때문에 메일 잘 보신다면서요. 근데 아직도 잘 안 보게 돼요. 아직도 잘 안 봐요? 아직도 잘 안 보게 돼요. 그래서 저 그 메일 제대로 확인 못해서 영구정지 먹었다는 소리 듣고는 자기 메일 열심히 보신다. 하루에 한 번씩은 보는데 영구정처럼 만들려고 본다. 그럼요. 영영씨로 망하면 어떡해요. 영영씨로 망하면 큰일 나지. 아무튼 1부는 쿠팡 망한 것까지 얘기하고 단체 주문을 풀어나갔고 빵 좀 드시고 먹고 싶은 거 다 먹어도 됩니까? 그럼요. 많이 드세요.